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17일 일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부산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서울경마 총 15개 경주로만 시행이 됩니다. 일요경마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12경주인 트레이너스컵 특별경주가 될 듯한데요. 저희가 후반부 이 12경주는 자세하게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는 인기마 인정하는 경주는 전공법이 필요하겠고, 역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복병마들 포진해 있는데, 그러한 경주들의 편성에서는 이 복병마 변칙 공략도 필요해 보이는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역전의 우승이 얼마만큼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어 갈지가 가장 큰 관건인 가운데, 직전보다는 확실히 힘이 붙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힘 붙어가고 있는 걸음에 8번 헤어라비, 이번에는 보여줄 걸음이 더 있을 것이다. 선의권에서 끈기를 발휘한다면 1번 최강 어드벤처가 가장 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운대 여거를 보내놓고 인코스 최적의 효율적인 전개가 가능하기에 직전 3착에 아쉬움을 만회할 2번 마이엘리스를 우선 강조드립니다. 이미 따라가는 전개에서 1200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엿보였기에 7번 아델스타 줄어든 거리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두의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어드바이스로 내재 악벽을 떨쳐버리고 최근에 좋은 전력을 보이는 말. 일단 한두의 인기마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타의 도전 세력들 상당히 난해하게 포진해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김지영 위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꾸준하게 순위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말이죠. 4번 큐피드 닥터의 상승세에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데뷔전 4등, 3등, 직전 경주 2등까지. 자, 문제는 이제 3위 승급책순에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부분, 직전보다 걸음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대들은 훨씬 해볼만 해졌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전에 이제 발주가 완벽하게 보완되며 선행 1순 동거리 입상 전력이죠. 이번에도 강공, 단독 선행 1순 4번 큐피드 닥터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위원, 역시 4번 큐피드 닥터는 높게 평가해 주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편성 자체에서 워낙에 앞서 있죠. 직전이 3개월 만에 출전해 거리가 1300m, 첫 도전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도 선행이어 많이 버텼습니다. 이번 경주는 압박 없는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고 상대들도 좀 더 약해졌기 때문에 우승권에 근접한 모습 저 역시도 4번 큐피드 닥터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순위 도전권에선 꾸준하게 회복세가 좋아지고 있는 전력이 바로 오마 퀴즈예요. 마필 자체가 개인 대회의 여파 때문에 데뷔 이후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뛰기
뛰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황정우 기수와 호흡을 맞춰오면서 전개 자체에서 좀 원활하게 풀어지지 못했다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큐피드 닥터를 보내놓고 가장 수월한 자리 선점이 가능해진 퀴즈. 최근에 회복세라면 이번 여기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깥쪽에 있는 군말 라운 미라클이 데뷔 후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약간 둔탁한 모습 속에 결정력에 대한 변화가 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안장 교체 속에서 한 템포 빠른 선취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상승세의 걸음, 좀 회복세의 걸음을 유지해줄 수 있는 군말 라운 미라클 편성상의 이점 가치 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늘어난 거리 맞이해서 불리했던 외선 전개에서 무리 없이 따라가면서 한발 작전을 펼쳤었던 안쪽 1번 팍스레인지요. 주폭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이제 발주 요건에서 얼마만큼 흐름에 초반에 잘 붙어 나가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만 단촐한 편성 구도에서 주폭이 좋았던 1번 팍스레인저도 타이밍 자체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네, 병력 여파 벗어나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되는 5번 퀴즈, 중속 스피드 늘어난 이 9번 라운 미라클을 도전 세력으로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용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지금 최근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9번 라온 미라클 먼저 주목이 됩니다. 직전 경제도 사실 좀 더 앞선에 움직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확실히 그 중속, 초중속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변화의 연장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팍스레인저 역시 직전 경주에 저를 상당히 놀라게 했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뭐 선두권이 모두 무너지는 경주였다고는 하나 당시 스스로 자력으로 올라왔었던 그 추임력은 이번 경주의 기대치를 높이게 하는 대목이 되겠고 3번 4JK의 선임력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1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전개 이점까지 극대화할 4번 큐피드 닥터가 되겠는데 과거 데뷔전은 늪발, 주행, 불량 악벽이 있었는데 그런 악벽을 떨쳐내고 최근에 좋은 전력 보이죠. 거기에 1번 팍스레인저가 직전에 무거운 그 주로 컨디션에 선두권이 몰락시 종반에 자력으로 걸음 보였단 말이죠. 3착을 했는데 이번에 뭐 게이트 안쪽 2km 감량 혜택도 톡톡히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출발 후 중속 스피드가 향상된 이 9번 라온 미라클이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 서울 1경주는요.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힘들어 찬 요 4번 퀴피드 닥터의 연투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12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아직은 내재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힘차가는 단계 2세마 경주입니다. 데뷔전 치르는 10마에게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6등급 약체급 편성이에요.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최단거리 1000m 6등급 2세 마필드 간의 접전 레이스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등급 자체에서 데뷔 이후에 아직까지 실전 변화가 더딘 마필들이 대부분인 구도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다소 검증이 필요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어떤 마필이 전개에서 좀 더 유리함을 가져갈지 그 부분이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상대적인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능력 전개 우회 마필을 필두로 해서 후순위 주폭에 대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들 좀 더 집중적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4대 선전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번, 5번, 그리고 7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전개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요. 초반부 전개에선 강한 상대 피하고 게이트 조건 좋아진 모습이죠. 스피드감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 안쪽 3번마 천몽이 게이트 조건 속에서 상대 이점, 빠른 스피드로 앞선 장악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자, 3번마 천멍이 무리 없이 선두권을 장악해 나갈 때 외선에서 데뷔전을 치르지만 스피드감의 기본기를 갖췄던 9번 럭키 루키도 이번 경주에서 이 산에 무리 없이 가담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초속은 빠르지 않지만 주폭의 여유가 좋았던 5번마 달려라 레온 그리고 힘에 대한 여유 역시나 한 발에 대한 가능성을 염려해 볼 수 있는 7번마 인디언 에코가 중반 이후의 역습 속에서 앞선 두 마필을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3번, 9번, 5번, 7번 가벼운 전개 속에서 직선까지의 모습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구도에선 데뷔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이죠. 상대 2점, 3번과 천몽의 기본 전개 능력이 가장 앞서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주행 심사에서 자체에서도 재검 마필드 사이 나름대로 기본기를 보였던 전력이에요. 데뷔전은 상대가 너무 강했었죠. 게이트도 밀려 있었던 조건이긴 했습니다만 흐름에 크게 밀리지 않는 선입권 이후에 직선까지도 주폭을 지켜냈던 전력입니다. 주행 자세가 나쁘지 않았던 스피드감이 좋았던 모습으로 이번 구도는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졌죠. 빠른 마필들 모두 피해냈고 전력의 변화가 더딘 이번 구도에선 단독 선행 찬스 맞은 3번 천몽으로선 설령 선행을 못 가는 전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조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편성적인 이점의 우수 3번 천몽의 기본 능력은 이번 경주 가장 앞서 있다. 좀 더 강조를 드려볼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되고요. 자, 후순위 도전권에선 7번마 인디언 에코의 주폭에 기대감이 좀 강한 구도이기도 합니다. 출발 불량으로 두 번 만에 주행 심사를 통과했지만 주폭의 여유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데뷔전 1200에 도전을 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전개는 밀렸습니다만 직선 구간 보여준 주폭의 여유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이기도 하죠. 아쉽게도 데뷔전 이후에 피부병으로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상태 자체는 여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훈련과 병합을 통한 보강과 스피드도 안정세이기 때문에 성장세의 모습들 7번 인디언 에코의 역습 충분히 기대치가 앞서 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온마 달려라 레온도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주행 심사에서도 다소 다듬을 필요가 있을 만큼 둔탁한 걸음이 아직은 조금은 아쉬워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주폭의 여유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전력이죠. 1400m 늦은 발주 속에 진로가 막히면서 후미권 전기이긴 했어도 흐름을 감안해도 주폭 자체는 여유가 있었던 마필인 만큼 적응 이후 윤태혁 기수의 전담 속에서 주행 자세 자체가 데뷔전보다도 충분히 가벼워진 모습, 좀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브마 달려라 레온의 기본적인 잠재력 요건도 편성의 이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9마 럭키 루키도 이번 구도에서는 충분히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주행 심사 이후에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피드감과 중속, 탄력감에 대한 여유는 충분했던 모습이에요. 다만 발주 시 다소 불량기를 보였던 모습과 직선 구간 다소 기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을 드렸던 천몽을 제외한 선두권의 세력들이 없는 이번의 구도에선 천몽을 보내놓고 따라갔을 때 가장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본기에 보였던 9번 럭키 루키도 편성의 이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데뷔전 가능성 이후 워낙에 좋은 조건을 맞이한 전력이죠. 기본 스피드와 탄력에서 앞서 있는 전력 3번마 천몽을 필두로 해서 기본 힘에 대한 여유 속에서 상대적인 병합 훈련을 통해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7번마 인디언 에코 그리고 데뷔전 이후에 기수의 직조 속에서 마필의 상태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5번마 달려라 레온 그리고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스피드와 탄력을 갖추고 있는 9번마 럭키 루키의 잠재력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번 천몽은 직전에 데뷔전 워낙에 강한 상대 만났어요. 이번에 직전보다는 한참 약한 상대를 만났고 게이트 한쪽 아예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첫 입상 기대치가 높은 요 3번 천몽을 중심으로 설명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3번 천몽을 높게 평가하셨고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체 그 이세마 경주 치고도 레이스가 약편성이다 보니까 경주 경험이 있고 강편성에서 데뷔전 적응을 잘한 3번 천몽이 자연히 눈길이 가장 먼저 가게 되겠고요. 승급전, 데뷔전이지만 9번 럭키루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았던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1000m 외곽으로 밀려나 있다고는 하나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 속에서 9번 럭키루키의 순발력 발휘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5번 달려라 라온의 그 실전 경험 그리고 7번 인디언 에코의 실전 경험 두 마리의 추임력까지 저 역시 모두 인정을 하고 가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는 7번 인디언 에코 쪽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게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 사실 저는 경주 경험이 약이다 정도밖에 찾지를 못했는데 조금만 더 강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상 천몽 자체가 레이스 흐름을 주도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9만 럭키 루키가 이제 주행 심사에서 보였을 때 좀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였다라면은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을 좀 더 높게 평가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럭키 루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주행 불량기를 보였던 점 그리고 기대하는 모습들 자체가 좀 마음에 걸렸고요. 달려라 레오는 아직까지 발주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라면 인디언 에코는 훈련 시 병합을 했을 때 연속 병합을 했을 때 마필 상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올해 이번 편성에 에서 천몽을 보내놓고 따라갔을 때 추입의 타임을 가져간다면 좀 더 한 템포 빠른 추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인디언 에코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데뷔전 치른 신마보다는 백동일 의원은 7번 인디언 에코, 그래도 실전 경험이 있는 말, 직전에 발주가 매끄러지 못했지만 막판 좋은 걸음 보였던 이 7번 인디언 에코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 상경주는요, 역시 3번 천몽이 직전에 강한 상대, 좀 기대는 악벽도 초반에 보였지만 이번에 주행 안정화도 이루어진 가운데 안쪽 게이트 단독 선행 이점을 살려볼 수 있겠고요. 신마 중에서는 9번 럭키루키가 선두권 순간 스피드를 보유한 마필로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거기에 7번 인디언 에코에다가 2번 실버 디자인이 이 마체는 얇지만 강단을 충분히 보였던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요. 자, 이번 경주 경합피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며 막판에 한 발 쓸 수 있는 최대 복병 전력으로 2번 실버 디자인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이 결국 이 서울 3경주는요. 편성 호기 전개 찬스 단독 선행이죠. 3번 천몽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영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2세마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은 2세 능력 성장세 마필들 대거 출전한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한 경주 서울 4경주입니다. 이 세마들의 성장세가 정말 눈에 들어오는 편성일 뿐만 아니라 1000m 최단거리로 펼쳐지다 보니 선두권이 정말 빠듯하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저는 5번 썬라이팅의 힘있는 걸음을 먼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사실 그 농협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하는데 데뷔전을 치르고 굉장히 빠른 텀이었어요. 그 정도로 마방에서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빠른 준비였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이렇게 다른 말들에 비해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위는 다소 밀렸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모습, 경쟁력 있는 모습은 보여줬다 판단합니다. 이후에 성장세 뚜렷한 모습의 5번 썬라이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말들의 성장세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단연 두드러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1번 나이스대시, 1번 게이트의 이점, 감량기수 활용을 통한 선행 강공 작전 기대가 되고 있고요. 2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드 역시 마찬가지죠. 선행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4번 파크삭스 상대적인 추임마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임력 발휘할 수 있는 순발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4번 파크삭스의 경험 이후에 더 좋아진 걸음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외에도 눈길이 가는 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성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믿고 어떻게 압축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경주이니만큼 현장에서 최선 압축 적중 기쁨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눈길을 가는 말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는 혼전 레이스인데 그중에서도 5번 썬라이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5번 썬라이팅은 직전에 농협중앙회장의 대상 경주죠. 워낙에 2세 강편성 구도 속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 일반 편성이죠. 흐름이 빠르게 또한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될 구도 속에 도전권들이 상당히 다수의 마필들이 부각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러한 흐름 빠른 레이스의 전개 이점 그리고 상태감 좋은 말, 의지 강한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다수가 출전했고요.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혼전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경주,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단거리 1000m 풀게이트 접전, 역시나 스피드의 강점을 가진 전력들이 꽤나 많이 출전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전개 이점을 확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회복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금화필드 필드가 좀 더 자신감 있는 적중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선 소개시켜드릴 전력은 단연 안쪽에 있는 전력이죠. 1번마 PK 타임. 주행 심사부터 워낙에 순발력의 강점을 보였던 전력이에요. 데뷔전 자체에서도 선두권을 무난하게 장악을 해내고 스피드에 대한 모습 속에서 첫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죠. 아직까지는 마필 자체가 따라가는 전기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행과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조금은 격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요.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나야 한다는 판단인데 1번 게이트를 부여받았죠. 상대 조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약한 상대 속에서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찬스, 놓칠 이유 없는 박우는 기수, 믿음 있게 인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 도전권 세력에서는 2세 전력들인 5번 위닝 윈과 6번 말라카스가 최단거리 1000m에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의 여유가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근소하게 두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2두의 마필 중에서도 한 가지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확인 체크 이후엔 좀 꺾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전력 중에서 뭐 달려라 파차이, 뭐 페월스와 바깥쪽에 있는 로열 에센스, 마이티 만보, 뭐 속부대처까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춘 전력들도 그 중에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훈련에서의 변화를 포착했던 마필도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1번만 PK 타임이 이끄는 페이스를 어떤 마필이 견뎌낼 수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한 경주인 만큼 당일 마필 상태까지 더한 자신 있는 적중으로 승리에 이끌어드릴 오늘의 6경주입니다. 네, 은근히 선두권이 촘촘하게 흘러나갈 하이페이스 구도 6경주가 되겠는데요. 인코스 2점 그리고 초반 선두권 장악에도 가능한 1번 PK 타임을 중심으로 설명 주셨습니다. 자, 도전권들 펼쳐지는 전개 상황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자, 이런 하이페이스의 단거리에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 상태 좋은 말, 의지 강한 말. 자, 엄선해서 불안한 끼마 삭제 처리해드리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200m 2세 국산 5등급 8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세마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가 되겠고요. 2등급 상금을 지급하는 그야말로 마방마다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금이 많으면 당연히 의지가 높겠죠.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7번 빅이어입니다. 순간 스피드의 여유도 괜찮았던 마필이기도 합니다만 직선 구간까지 그 흐름을 끝까지 그 주폭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데뷔전 괴력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무엇보다 마체 자체가 530km대에 육박하는 큰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가속 스피드를 갖춘 전력이라는 점은 앞으로의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게이트가 밀려 있고 우선은 거리가 늘어났던 조건에서 직전과 같이 편한 전개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 마필이 선행을 못 나서는 경주 운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력에서 보여줄 거라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성장세의 잠재력 7마 빅이어 이번 경주까지는 믿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데뷔전 선행 1순 압승을 거뒀죠. 막판에 상당히 여유로운 걸음을 선보였던 이 7번 빅이어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고요. 이번엔 김지용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역시 승급전입니다. 4번 하이비트가 가장 먼저 관심이 갑니다. 직전 경주에 사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걸음을 보여준 것도 있는데요. 뛰어왔었던 상대들이 비록 6등급, 어차피 하위군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6등급에서도 이름을 내밀 수 있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말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었다는 부분이 4번 하이비트의 경쟁력 중 하나겠죠. 더불어 직전 대비 훨씬 더 힘이 붙어가고 있는 것이 역력한 4번 하이비트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선행 1순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데뷔전 발주각벽으로 그야말로 졸전 펼쳤던 4번 하이비트는 직전에 발주가 교정되며 우승을 차지했죠. 선행 강국. 이번에도 충분히 연투 기대치가 있다. 이런 부분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상대 마필 중에서는 선행과 구애받지 않고 자기만의 주폭을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는 6번마 명품보배가 눈에 띕니다. 우승 없이 지금 경주의 운영을 펼쳐내고 있습니다만 빠른 페이스에서 끝까지 역주를 해주면서 그 흐름을 지켜내는 모습은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잠재를 크게 점쳐볼 수 있는 마필이 있기도 해요. 주행 자세가 부드러운 6번 명품보배 이번 경주에서는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유리한 모습으로 충분히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5번 페네트로라는 마필 자체가 초속이 빠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 시점이 필요한데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지금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 사이에서는 힘이 좋은 유형인 5번 페네트로의 역습은 편성적인 모습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4번 하이비트가 데뷔 전은 발주 악벽 때문에 고생을 했고 이전주에서는 좀 방마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더라면 직전에도 선행 나선 이후에 마필에 보였던 스피드와 탄력은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두권 장악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번 경주까지는 저 역시도 하이비트의 잠재력을 믿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단순한 편성이지만 은근히 빠른 구도 속에 6번 명품보배의 선입견 끈끈한 전력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상대마로 아무래도 1분 00초 대의 벽을 넘어섰었던 7번 비기어 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말을 조금 현장까지는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 골마겸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체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어우러져서 뛸 수 있는 선두권 강공 세력 8번 심플라이프 직전 경주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외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심한 견제 속에서도 차지했던 우승, 그만큼의 상승세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8번 심플라이프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편성에 출전해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은 1번 소비뇽입니다. 소비뇽의 탄력적인 걸음, 복병권 가치 충분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등급 경주지만 2등급 상금을 부여하기 때문에 각 마방마다 2세 능력마들을 대거 출전시켰는데요. 흐름을 이끌 4번 하이비트와 7번 빅이어 앞선에서 빠르게 레이스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이 두 마필 공이 이 선두권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력으로 보이고 있네요. 거기에 최근에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이제 따라가는 전개로 입상을 차지했던 선입견 끈끈한 전력의 6번 명품보배. 1번 소비뇽도 직전에 반템포 늦발 이후에 중속발이 2선 가담, 직선에서 아주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죠. 승인 재갈 교체 이후 직전에 완벽한 실전 변화를 보였던 1번 소비뇽, 이번에 게이트 이점까지 극대화할 마필로 보입니다. 결국 이 서울 7경주는요. 자, 강공선행 작전이 다시금 주효할 7번 빅이어, 발주악벽 사라진 4번 이 하이비트, 이두의 마필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선두권에 나설 한 마리의 선행마 제외하고는 앞선이 약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제가 노크 승부해드렸던 고배당의 중심권의 마필, 바로 4번 과천투원이었죠. 직전에 제가 놓고 승부해드리면서 짜릿한 이 30배짜리 적중해드렸는데, 자, 당시에도 초반 전개에 뒤쳐져 흐름을 차분하게 따라가며 직선 외곽에서 그야말로 위력적인 한 발의 결정력 보이며 추입으로 입상을 했죠. 자, 이번 경주 2번 티타니아를 제외하고는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형편없어요. 자, 2번 티타니아 보내놓고 어차피 차분하게 중음이 심한 배에 들어가는 레이스를 펼치며 막판에 한 발 쓸 수 있을 텐데 뭐 직전 대비 늘어난 부담 중량 전혀 개의치 않고 내재 능력 극대화 다시 한번 이뤄낼 듯합니다. 자, 4번 과천투원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인데요. 자, 안쪽에 1번 브라운 바머가 이 데뷔전에서는 늦발, 주행 불량기, 악벽을 보였던 말인데 실전 거듭할수록 발주도 매끄러워졌고 직전에 드디어 두 번째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직전에도 너끈히 극복해내며 걸음 여력을 남겼는데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300m 거리도 충분히 통할 전력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선행이죠. 2번 티타니아 직전에는 좀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어느 정도 죽이 맞췄고 단독 선행 1승 기대치가 있겠고요.
여기 5번 샤크 파티도 역시 직전에 흐름 빠른 1300m 레이스 막판 걸음 여력 3착을 했습니다. 어차피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 속에 막판 한 발 빠른 스퍼트가 기대되는 5번 샤크 파티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서울 8경주는요. 자, 흐름이 빠르겠지만 앞선이 약한 편성 구도 속에 막판 가장 좋은 결정력 보이는 4번 과천톤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들 부각이 되겠습니다만 전개 이점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도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구경료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직전에 공백 후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인 바로 2번 동방의 기억 다시 한번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공백 과정에서 마방 이적이 있었고요. 자, 체중이 상당히 많이 불어난 가운데 파워감까지 장착된 모습, 직전에 눈비 내리는 기후 상태 좋지 않은 그런 주로 컨디션, 당시 상황에서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압도적인 능력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체중이 불어나면서 주행 자세 또한 안정화됐고 그리고 파워감까지 장착된 스피드도 좋은 2번 요 동방의 기억이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 안쪽 선두권 유리한 전개로 다시금 연투기 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신마 1번 프린스 메모리가 지난 3월 달에 이미 주행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 공백이 오랜 기간이 있었고 저 직전에 이제 11월 24일 날 다시금 주행 심사 시 출발 후 밀어 선두외곽 가담하는 스피드를 보였고 직선에서도 아주 우수한 주폭 겸비 탄력으로 여유 있게 호기록으로 1위로 통과했습니다. 기본기 출중한 신마로 보이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도 너끈히 극복해내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고 완성도도 상당히 좋은 마필로서 데뷔전 즉시 전력을 보일 1번 프린스 메모리가 되겠고요. 자, 8번 에이스킹이 직전에 농업 중형회장배 대상경주 이세마 최강 편성에서 아쉬움을 안겼지만 자, 이미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고 흐름 빠른 레이스에 극복 가능한 선두 가담 스피드도 있고요. 이번에 문수영 기수로 요 8번 에이스킹의 변화기 대치 가능하겠고 자, 3번 마이티 싱이 직전 역시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출발 후 추돌 초반 전개가 꼬였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현등급 단거리 1200거리 우승 전력이죠. 자, 이번에 일반 편성 호기 만난 3번 마이티 싱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체중 불어 완벽한 직전의 실전 변화 선보였던 2번 동방의 기억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3두의 말로 정리해 드립니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보는 시각 자체는 비슷한데요. 저는 오히려 마이티싱이 직전 대상 경주는 아쉬웠다 하더라도 일반 경주에서는 좀 더 선두권을 좀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요건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위의 마필로 선정해 봤고요. 동방기억과 이제 프린스 메모리 모두 55조 마방에 해체가 되면서 이득을 본 경주가 되는 거겠죠. 동방기억은 뭐 전승희 마방에서 1조는 이제 53조로 이적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데뷔전이 늦어졌을 마필의 주폭이 좋은 마필이라 모습이라 저희 역시도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직전 경주는 레이스 흐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늦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주폭 자체의 모습은 항상 여유감을 갖췄던 전력이 4번만 투고 위닝이라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직전에 위너골드가 이끌었던 레이스는 워낙 빨랐었죠. 위너골드는 뭐 이 다음 1400m도 승급전도 역주가 가능할 만큼 좀 더 흐름을 끌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대들 조건에서는 언제든지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투고인도 편성상의 모습에서 결코 안 될 이유가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코 이제 함부로 삭제하기에는 좀 애매한 말이죠. 직전에 말씀하신 대로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 외곽 자리 잘 잡고 좀 전개를 잘 펼쳤는데 막판에 너무나 이제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 속에 인기 대비 졸전이었죠.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에 들어왔고 차분하게 2, 3선 정도 자리하고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당일 예시장 컨디션까지 체크를 해보고 이 복병 가치까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자, 외산 말들 중에서도 정말 몸값 비싼 말들이 대거 출전해 있는 경주이고 호주산 말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저도 그중에서 2번 동방의 기억 직전 경주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말이고요. 이번에도 한 번 더 직전보다 더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방의 기억의 선두권 장악력 믿고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3번 마이티싱, 4번 투고인,
까지 선두권이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레이스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8번 에이스킹이 국내에 도입된 말 중에서 몸값이 가장 비싸죠. 17만 불이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은 가고 띄워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얼마만큼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올라와야 될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에이스킹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쌓아갈수록 도입 시 기대치만큼의 이제 경주력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만 직전에는 상대를 잘못 만났다 싶어요. 중앙회장배 농협중앙의 대상 경주는 워낙에 흐름 빠른 구도 속에 전개가 다수간 뒤쳐졌고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이 선두권에서도 전개를 펼쳐낼 수 있을 정도로 내지 승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이번에 극대화하고 약체급 직전보다는 좀 해볼 만한 편성 구도 속에서 요 8번 에이스킹은 자신의 몸값을 해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구경주는요. 자,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스피드와 근성까지 보강된 파워감 넘치는 2번 동방의 기억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400m 트레이너스컵 특별 경주 총 10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대다수 1등급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요. 이 과거에 경주로에서 좋은 전력을 보였었던 경주 태영마들의 자마들이 이번에 이 트레이너컵 특별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형국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능력 좋은 말들이 대거 출전했죠.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믿고 있는 마필은 단연 안쪽 2번마 파이널 버스죠.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세가 좀 아쉽긴 해요. 16년도 이제 브리더스컵 우승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뛰어줄까 좀 기대도 걸었던 전력이기도 한데 운영을 좀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00거리를 맞이했습니다만 사실상 선두권의 세력들은 직선 구간에서 무너질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선입 전개가 가능해진 2번 파이널 버스. 최근의 아쉬움 이번 경주만큼은 좀 더 풀어낼 편성과 전개를 만났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코리안 더비 우승마저 직전에 대통령배 그게 잘 뛰었어요. 4착. 이번에 편성 당연히 직전보다 약해졌죠. 이번 파이널 보스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이번 파이널 보스는 인정하시는 구도 속에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파이널 보스 대통령배 4등 잘 뛰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마주나 조교사가 들으면 서운해하시겠어요. 자, 더 보여줄 걸음이 아직 남아있는 말입니다. 이번 파이널 보스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이 말이 이번 단거리이기 때문에 게다가 문세영 기수 안장이면 오히려 또 선두권을 가세를 할까 그게 한 가지 우려가 됩니다만 직전에 보여준 것처럼 선입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널 보스 저는 충분히 선임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겠고요. 여기에 이 말보다 앞선에 있을 수 있는 1번 가속 불패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컵 이후에 출전 주기는 다소 늘어졌습니다만 그를 대비해서 늘어진 출전 주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연습 주행을 병행하면서 충분한 훈련, 충분히 높인 강도 소화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속 불패의 선행력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를 제압하고도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신규 강자 역시 선행, 선입, 추입 모두 가능한 전력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직전 경주 아주 빨랐던 레이스에 선입형 추입으로 응수하는 모습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직전 상간마마 페이스보다는 해볼만하다라고 판단한다면 4번 신규 강자의 선입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언제든지 현 등급에서는 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죠. 5번 소통시대의 은근한 끈기까지 기대해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에 선행마가 8번 올웨이즈 위너와 1번 가속 불패가 있는데 자, 김지영 의원은 코스 2점에 1번 가속 불패의 선정 기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3번 신규 강자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강자 자체는 좀 기복을 좀 많이 보였던 전력일 수밖에 없는 게 레이스 주도권을 자기가 직접 가져가지 않는 운영상에서는 매번 성적을 못 냈던 전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빨랐던 페이스에 다소 밀리는 아쉬움을 남겨줬다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 경주 하이 페이스에서 나름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주폭을 보였다는 점은 이번 경주 최근의 모습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와 상대를 만났다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마 강성대구
전북이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선행 1변도의 모습에서 최근 선입권의 응수까지. 어차피 이번 경기는 선행 가기 힘들어졌죠. 안쪽 가속 불패와 올레이즈 위너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차분하게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강성대구로서도 이번 경기에서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마 소통시대에도 개인적으로 정말 애착이 많이 가는 마필인 것 같아요. 과거 잘 뛰었던 시절부터 못 뛰었던 그 아쉬움들까지 1400거리에서 흐름을 잘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주폭 자체의 여유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라서 최대 역습 가능한 소통시대의 한 발까지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다수 이제 1등급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 출전했는데요. 02 대통령배 착승권 성적을 거뒀던 2번 파이널 보스와 5번 소통시대는 뭐 내재 능력으로 보면은 이번에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전력이고요. 4번 신규 강자와 하이페이스 구도의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가진 9번 강성대국이 도전에 가능한 이 복병 전력을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경주 여건을 좀 봤을 때 레이팅 구간별 차등인 별정 B형 경주에 가장 혜택을 받는 말이 6번 창세예요. 자, 레이팅 84이기 때문에 54회 부중인데 앞말이기 때문에 2kg 감량이 됐죠. 52회 부중. 지난 9월 달에 제주 도지사배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의 전력을 뚜렷이 보인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 이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6번 창세까지 이 복병 전력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결국 서울 12경주 트레이너스컵 특별 경주는요. 편성국이 만났고 이 전개까지 수월하게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2번 파이널 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상당히 고민이 가는 그런 후반부 레이스예요. 직전 대비 거리 줄인 이 단거리 출전 혹은 최근에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 좀 무너진 마필, 이번에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마필 등등 여러 곳의 복병 전력이 도사리고 있는 접전 레이스입니다.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서울 14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단거리이니만큼 흐름이 빨라질 것은 너무너무 익히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물론 인코스에 있는 3번 블레이징 스타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6번 친친짠이죠. 어떠한 경주, 어떠한 편성에서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게이트 이탈 속도와 초속이 좋은 말이 되겠는데 문제는 6번이 뚫어준 인코스를 바로 그 옆에서 7번 장산파워가 감량 이점을 안고 함께 대시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경주를 가장 재밌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8번 골든게이트 물러설 수 없죠. 이 말도 기왕이면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앞선에서 움직여준다면 단거리 12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말들이 이끄는 레이스가 얼마나 빨라지느냐가 이번 경주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6번 친진짜는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전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감량 이점이 있는 7번과 8번 골든게이트의 현 등급 경쟁력이 결국은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는 이 6번 친진짜를 제압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장산파워와 8번 골든게이트가 나란히 이끌어가는 레이스 속에서 1번 장산시티, 2번 베스트 로드가 각각 선입과 추입에서 응수를 할 전망입니다. 흐름 자체가 빠른 곳에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해왔었던 2번 베스트 로드 직전에 이어서 여전히 컨디션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은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면서 좀 더 높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눈여겨보셔야 하는 선입 전력이 되겠고요. 1번 장산시티, 이제는 거의 추임마로서 자신의 위치를 굳혀놓은 상태입니다. 장산시티 같은 경우에는 감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직전에 올라오지 못했었던 걸음은
부담 중량 때문이다라는 판단으로 이동진 기수로 안전을 교체해 놓은 만큼 추입 탄력 발휘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7번 장산 파워와 8번 골든 게이트가 이끄는 레이스의 그 빈틈을 1번 장산 시티의 추임력과 2번 베스트 로드의 선임력이 넘어설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8번 골든 게이트도 너무 뒤로 놔두면 서운하죠. 비슷한 전력들이니까. 선행과 추임력의 스피드가 엇비슷한 전력 가운데 7번 장산 파워의 감량 이점과 스피드를 우선 믿어보는 경주입니다. 네, 같은 조건이면 감량 혜택을 받은 말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공이 수습기수 기용으로 감량 혜택 2점을 받는 7번 이 장산파워, 1번 장산시티 이 두 마필을 좀 더 강조해 주셨고요. 요즘에 뭐 수습기수들, 신인기수들 야무지게 말 잘 타죠. 이 단거리. 또한 8번 골든게이트 줄어든 거리, 선입관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레이스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위원, 이 14경주 도전 가능한 마필들 소개해 주시죠. 보는 시각은 좀 비슷한데 중심권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선두권이 싸워줄 수도 있는 구도라서 따라가는 전기에서 가장 유리한 골든게이트, 8번마 골든게이트를 가장 높게 평가를 했어요. 뭐 선두력으로 앞선 장악 능력도 갖춘 전력이기도 하지만 선입권 응수에서 그 흐름에 밀리지 않은 주폭이 가장 큰 장점이죠. 최근에 장거리뿐만 아니라 단거리 자체에서도 역주의 역주를 거듭했던 골든게이트도 이번 경주 아낄 일이 없는 만큼 좀 더 높게 평가를 해봤고요. 뭐 7번 장산파워의 감량 2점, 1번마 장산시티 직전 빠른 페이스에서 좀 무너졌습니다만 가변주 중량의 인코스는 저 역시 또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좀 반드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5번 서클댄서란 마필 자체는 데뷔 초부터 강한 선행 마필이었습니다.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떴던 마필이기도 했고 선행을 못 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뭐 8월 달에 선행 가서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하면서 그 작전이 주요하고 있어요. 직전 승급전은 뭐 가볍게 응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서클댄서도 흐름에 밀리지 않고 주폭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번 서클댄서가 선행을 나서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6번 친진짠이 그만큼 게이트 2차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이고요. 추입을 하는 서클댄서는 사실 상당히 껄끄럽긴 하죠. 다만 지금까지 서클댄서가 추입력을 충분히 발휘해 오고는 있으나 선두권이 무너졌을 때의 2, 3위의 성적을 거두었었던 말이고 직전 경주처럼 앞선이 버텨버리는 경주에서는 그냥 순위권에 머무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7번 장산파워, 8번 골든게이트가 이끄는 그 흐름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해보고 있고 1번 장산시티의 추임만 한번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레이스 구도 속에서 앞선이 강하냐 아니면은 앞선이 무너지고 중반에 이제 올려붙일 말들에게도 기회가 오느냐 이런 구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5번 서클댄서에 대해서는 이 두 위원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8번 골든게이트가 이미 장거리까지 너끈히 소화해낸 이 끈끈한 전력의 선입형 마필로서 이번에 단거리 흐름 빠른 선두권 두턴 흐름에서도 충분히 극복해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감량 혜택의 경주 여건 좋은 7번 장산파워와 1번 장산시티 이 마필도 좋지만 저도 한두의 추임마 말씀드려봅니다. 외곽의 11번 이광사석입니다. 최근에 두 차례 흐름 빠른 하이페이스 구도 단거리 끝걸음의 여력을 계속해서 남겼는데 이번에 신영철 기수가 세 번째 2승이에요. 과연 어느 시점에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미 계산이 들어갔다 생각이 드네요. 이 11번 이광사석인데 김지영 의원, 이 11번 이광사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번 장산시티만 추임마로 본다고 했는데 사실 11번 이광사석이 내가 껄끄러운 말, 또 다른 말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분명히 직전보다 좀 더 나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다가 직전에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올라왔었던 추임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빠른 흐름에서는 여전히 이 말이 타이밍을 잡는 것에 항상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또 순위권 내만 머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네, 좋습니다. 과연 앞선에서 끝날지 아니면은 선두권이 무뎌질 때 역습가할 추임마에게도 도전이 가능할지 일단은 여러모로 경주 여건이 좋은 마필이죠. 이 7번 장산파워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중심권의 마필로 다시금 강조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권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1두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두의 빠른 선행마 3번 상감마마 11번 럭키라이트로 인해서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마필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지. 자, 백동일 위원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1등급에서 그동안에 좀 강자급의 마필들 좀 하향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들은 꽤나 눈에 띄고 있는 구도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의 모습에서 저는 이 마필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평가를 합니다. 4번말 로열 지블리. 올해 4월달 헤럴드 경제배 그리고 6월달에 터키컵에서 최악의 졸전을 펼쳤던 전력이에요. 장거리 레이스에서 기존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고 그 이후에 공백기를 갖춘 이후에 최근의 모습에선 굉장히 괴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의 경주 페이스 1등급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선의권 이후의 마지막 주폭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겨뒀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선두권 세력들이 몇 두가 보이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세의 조건 속에서 전개 조건이 좋은 3월 로열 지블리. 저는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이변을 좀 더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3번번 상감마마가 직전 경주에는 어느 정도 예견된 실패였었죠. 선행을 수월하게 나서서 좀 매끄럽게 나가지 못한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 편안하게 단독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라면 상감마마는 여전히 스피드 자체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고 이번만 시티스타가 국제신문배 3위 이후에 직전 경주에서는 상감마마의 페이스에 좀 말려버리는 좀 아쉬움을 남겼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시티스타의 기본 능력은 1400까지는 언제든지 한 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7번마 파랑주의보가 최근에 기복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안쪽 3번마 상감마마 그리고 바깥쪽 11번마 럭키라이트 그 틈새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언제든지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파랑주의보의 당일 마필 상태 컨디션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은 제2의 전성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4번 로열 지블리를 중심으로 이제 선두권에서 응수할 말들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도전 가능한 마필들 4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우선 5번 후리바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이미 1400m에서는 현등급 1등급 입상 경쟁력을 보유한 말이기도 하고요. 선행, 추입 모두 소화 가능한 전개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유형이라는 부분이 이 말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겠습니다만 이 흐름을 선입권에서 몰아가는 말들이 더 가속화시킨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7번 파랑주의보, 직전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었다라는 판단인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극복을 위해 근래 들어 가장 좋은 호흡을 보였었던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었다는 그 마방의 의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4번 로열 지블리는 직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승급 전에 이 말이 스프린터로 변모해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경쟁력은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되는 말이 되겠고요. 이제는 나이가 있습니다만 6번 원더볼트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조금은 소폭 회복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거리에서는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정거리 출전에 5번 후리바람 그리고 능력마저 6번 원더볼트 복병 전력 거론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5번 후리바람이 직전에는 늘어난 1800거리에 초중반 좀 서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이페이스 구도의 이제 1400거리, 출발의 직선거리 가장 긴 이 레이스에서는 비록 3번 상감마마나 외곽의 11번 럭키라이트가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지만 자, 지난 이 10월 21일 날 1400m 입상 시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아쓰는 전략, 막판에 한 발 딱 쓰는 전략으로 입상할 정도로 이 적정거리 출전이라 봅니다. 5번 후리바람의 선전 기대치를 저도 높게 강조해 드려보고 싶고요.
제2의 전성기 4번 로얄 지블리, 선입견 끈끈한 전력, 거기에 7번 파랑조이버는 문수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최근에 두 차례 경주는 좀 아쉬웠지만 적임한장으로 이번에 전개 2점을 극대화해낼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거기에 이 9번 디플로매틱 미션이 이번에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려볼 수가 있겠고, 역시 적정거리 1400m 출전에 선입권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만큼 이 9번 디플로매틱 미션까지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결국 이 서울 마지막 경주죠. 15경주는 자, 최근에 연달아 상승세 보이는 4번 로얄 지블리, 적정거리 출전에 5번 후리바람, 2두의 마피를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경주입니다. 4번 큐피드 닥터를 중심으로 9번, 1번, 5번, 3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3번 천몽을 중심으로 9번, 7번, 5번, 2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7번 빅 이어를 중심으로 4번, 6번, 8번, 1번입니다. 9경주입니다. 2번 동방의 기억을 중심으로 3번, 1번, 8번, 4번입니다. 12경주입니다. 2번 파이널 보스를 중심으로 5번, 4번, 1번, 9번입니다. 14경주입니다. 8번 골든 게이트를 중심으로 7번, 2번, 1번, 11번입니다. 15경주입니다. 5번 후리바람을 중심으로 4번, 7번, 3번, 2번입니다. 네, 지난주 올 시즌 마지막 대상 경주였던 그랑프리 경주에서는 이 유일무이한 통합 상관마인 파워블레이드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거기는 트리플 라인은 좀 아쉬운 3착이었고, 거기 동방대로가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죠. 근데 트리플 라인이 너무나 하이페이스 서두르지 않았나. 또한 청담도끼는 내년에 어느 정도 희망을 보였다라는 부분. 과연 이제 내년도 대상 그랑프리 경주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입상의 주인공이 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자, 이번 이제 4주차, 3주차 1호 경마에서도 매경주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4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